1989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로데오 역사에 새겨진 불길한 저녁이었습니다. 레인 프로스트, 사랑받는 그리고 두려움 없는 로데오 챔피언은 수년간의 황소타기에서 갈고 닦은 모든 투지를 시험할 도전에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레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직업이요? 야수등에 올라 8초간 인형처럼 매던져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야수는 평범한 황소가 아니었고 무려 1500파운드나 나갔습니다.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사나운 전설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근육질이며 무자비했습니다. 마치 5대의 냉장고가 뿔을 들고 당신에게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에 젖은 밤, 폭풍 구름이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경기장이 진흙탕으로 변했을 때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레인 특유의 침착함과 황소타기 로프를 새처럼 꽉 쥔 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에 올라타 근육이 긴장하고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출발문가 열리자 황소가 난폭하게 뛰쳐나와 혼돈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관중들은 천둥처럼 함성을 찔렀습니다. 황소의 모든 날뛰는 움직임, 모든 비틀림,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에게는 그 8초가 8시간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번 라이딩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줄 전혀 몰랐고 이 일이 이 종목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적인 라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콘이 된 한 남자와 악명 높은 황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레인 프로스트를 죽인 황소의 비극적이고 전율적인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인은 1963년 10월 12일 콜로라도주 라훈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불과 3시간 거리입니다. 그의 아버지 클라이드는 용감하고 뛰어난 3종목 로데오 카우보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레인은 아버지가 경기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지만 아버지가 황소를 탈 때마다 마주하는 엄청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용기와 실력을 직접 보며 그의 마음에 불씨가 지펴져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인의 가족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결국 오클라호마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데오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전설적인 카우보이들의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끝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아버지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레인의 어머니 엘시는 어릴 때 그가 황소 타기에 관심 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제가 네 아버지가 곧 탈 거야 라고 말해주기 전엔 로데오도 거의 안 봤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보곤 했죠. 나머지 시간에는 흙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그에게는 분명히 블라이딩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5살 때 이미 처음으로 송아지를 탔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곧 드러났고 레이네이는 전국 청소년 로데오 대회에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를 위험한 황소 등에 태우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레인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카우보이 레인 여러 대회에서 눈에 띄는 승리를 거두었고 맨등 타기에서 1위, 송아지 묶기에서 2위, 송아지 타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윈타분지, 리틀 버카로스 로데오 대회에서였습니다. 1981년 그는 전국 고등학교 블라이딩 챔피언이 되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린 첫 번째 청소년 전국 결승전에서 블라이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진행 중이었고 레인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블라이더 중 한 명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의 바로 프로 로데오 카우보이 협회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블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년 뒤 처음으로 내셔널 파이널 로데오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곳은 블라이딩 세계의 정점이었고 여기서 우승한다면 어떤 라이더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인은 경기장에서 가장 위험한 황소에도 과감히 올라타는 용감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기술로도 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경기장에 몰려와서 그가 황소마다 연이어 점수를 따내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움직이는 예술이었고 그의 팬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6년 그는 자신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모두가 탐내는 내셔널 파이널스 로데오 블라이딩 평균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블라이더의 최고상은 아닙니다. 레인 씨는 그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을 아깝게 놓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1987년 이 끝날 무렵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블라이딩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레이는 이 성공에 힘입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연속 내셔널 파이널 로데오에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카우보이들에게 슈퍼볼과 같은 대회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최고 순위의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이 모여 여러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그의 업적과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198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옆길로 새겠습니다. 더 거칠고 날것의 이야기는 페이트리언 익스트림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 진짜 익스트림에서 뵙겠습니다. 1988년 레인 씨는 챌린지 오브 더 챔피언스라는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로데오계의 유명 인사인 존 그로니 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레인 씨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선 악명 높은 황소 레드록과 맞붙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황소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소는 로데오 선수들에게 성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300번이 넘는 시도 동안 로데오 선수들은 8초를 버티려고 했지만 매번 모두 황소에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카우보이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게가 1800파운드가 넘는 레드록은 로데오 역사상 가장 크고 위험한 황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무패 기록은 그를 카우보이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에게 레드록과 맞붙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5번째 도전이었던 5월 20일 캘리포니아 레딩에서 열린 레딩 로데오에서 레드록을 처음으로 탄 남자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1989년까지 레인은 황소타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우보이 커뮤니티 관중을 사로잡은 건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인에게는 방을 밝힐 만큼 환한 미소가 있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친절함은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황소의 뒷다리에 감긴 밧줄을 잡고 8초 동안 버텨야 할 순간이 오면 그는 즉시 공연자로 변신했고 평소처럼 침착하게 임했습니다. 이런 성질의 황소를 상대할 때는 실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거나 집중력을 잃으면 그의 직업에서는 생과 사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저는 이 야수들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함에 대해 여러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소들은 버크오프 확률이 너무 높아서 도대체 왜 누군가 이런 야수에 올라타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들의 엄청난 체중과 비교할 수 없는 힘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강인한 블라이더라도 그날 상대할 황소와 눈이 마주칠 때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라이더 중 한 명으로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인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소의 엄청난 힘이 자신을 일찍 죽음으로 이끌 수 있음을 늘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7월 30일 그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황소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겨우 25세였던 레인 씨는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샤이앤 프론티어 데이즈 쇼의 블라이딩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인기 있는 행사는 레인 씨가 6년 연속 내셔널 로데오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은 것은 현지인들이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라 부르는 거대한 황소였습니다. 무게가 약 1500파운드로 추정되는 이 황소는 그의 속적 레드록만큼 무겁진 않았습니다. 어떤 황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나 엄청난 운동 능력 때문에 기수들에게 두려움과 기억으로 남았지만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이유로 로데오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배드컴퍼니 로데오가 소유한 브라마 황소로 이 그룹은 경기장에 들어선 가장 위협적인 황소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품종은 19세기 미국에서 사육되기 전에 인도에서 유래했으며 뛰어난 내열성, 번식력, 그리고 교배에서의 유전적 이점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례 없는 크기, 근육질 체격, 그리고 날뛰는 성향 때문에 로데오의 이상적인 후보가 됩니다. 1989년 샤이앤 프론티어 데이즈 쇼에서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로데오 서킷에서 강력한 야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과 날뛰는 파워는 분명 많은 기수들이 처음에 그를 타기로 한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황소에게서 튕겨나간다면 다음날 아침 기수들은 분명 멍이 몇 개 이상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수가 이 동물의 이름을 뽑게 된다면 거대한 몸 위에 올라타서 시계가 천천히 흐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버텨야 했습니다. 행사 당일 레인에게는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랑하는 팬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만들 것 같은 기분이었고 지난 1년간 여러 번 인상적으로 승리해 자신감이 최고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이라면 누구도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비가 내린 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의 흙과 지능 무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경기장의 환경은 힘들었지만 레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관중들은 그가 황소에 오르자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고 오후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앙 게이트로 내던져졌습니다. 쇼타임이었습니다. 레이는 황소가 미친 듯이 날뛰며 튀어나올 때도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는 로프를 더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황소 등에 버티며 박차를 가해 추가 점수를 얻으려 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팔이 황소가 날뛸 때마다 흔들리자 환호했습니다.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가 아무리 힘껏 날뛰고 점프를 해도 레인을 등에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레인은 황소의 강렬함에 맞서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인트, 날카로운 충격과 방향전환 한 번에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가 레인을 등에서 튕겨내버렸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이 점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8초를 성공적으로 버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의 손목이 밧줄에 걸려버렸고 그는 어색하게 착지하면서 황소의 시야 바로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눈을 깜빡일 틈도 없이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가 그를 향해 돌진했고 레인이 땅에 웅크린 채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는 엄청난 무게로 레인의 머리와 몸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돌진으로 황소는 거대한 뿔을 레인의 옆구리에 깊이 찔렀습니다. 관중들은 그들의 영웅이 경기장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레인은 가까스로 다시 일어섰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이드라인에 있던 친구 터프 헤데만에게 급히 손짓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영상에는 레인이 그를 도우러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몇 걸음 내딛다가 얼굴을 먼저 흙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돕기 위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블라이더의 반응을 확인하려 했지만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관중들이 레인의 생명 없는 몸이 응급 구조대에 의해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경기장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오후 4시쯤 메모리얼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킴로스 박사는 그 운명의 날 사건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한 최초의 응급 대응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황소의 뿔이 레인의 갈비뼈 여러 개를 부러뜨렸고 그중 하나가 주요 동맥이나 심장까지 찢었을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믿었습니다. 테이킹 케어 오브 비즈니스는 이 종목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블라이더 중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이후로 이 소는 레인 프로스트를 죽인 소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저녁 레인 프로스트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가 황소 등에 올라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5세 청년의 사망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 카우보이 사회의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블라이더 중 한 명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클린트 라스무센, 전설적인 PBR 로데오 배럴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월드 챔피언이 우리에게는 정말 손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날 이후로 라이더들은 아무 말 없이 출발 게이트에 들어서면서 평범해 보이는 황소의 버킹 아래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날의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고 프로라이더들은 경기장 안에서 언제든 죽음이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인의 죽음은 로데오 커뮤니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선수들보다 오락성을 더 중시하나요? 그의 비극적 죽음은 많은 이들의 인식을 바꿨고 블라이딩 커뮤니티에 두 가지를 알렸습니다.
롤라이딩에서의 성공은 라이더와 서 모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진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데오 커뮤니티를 뿌리째 흔든 그 끔찍한 비극은 안전에 있어 큰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스릴 넘치는 황소 타기와 치명적인 비극 사이의 경계가 너무나도 얇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어쩌면 이제는 e스포츠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라이더들을 위한 보호조끼, 헬멧, 그리고 기타 장비의 사용 등 향상된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스무센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제 경력에서 봐온 것과 현재 블라이더 장비를 보면 그는 다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안전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레인의 오랜 친구이자 블라이더 동료인 코디 램버트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거의 3년 후 코디는 라이더들을 찔림 상처와 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보호조끼를 설계하고 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조끼의 아이디어는 경주마를 타는 기수였던 그의 남동생이 착용하던 조끼에서 나왔습니다. 램버트는 라이더들이 옷 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수용 조끼를 개조했습니다. 이 조끼는 유연하고 벗기 쉬웠으며 로데오 현장에 어울리는 서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황소타기 스포츠를 영원히 바꿔놓을 안전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라이더들은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험을 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버튼 무니는 많은 프로 로데오 카우보이들 중 한 명으로 그는 레인에게 영원히 빚을 졌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니는 그의 경력 동안 PBR에서 활동하며 스포츠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황소들을 탔고 2016년에는 로데오 역사상 최초로 커리어 상금 700만 달러를 돌파한 블라이더가 되었습니다. 레인은 그의 눈에 전설이었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레인이 자신의 경력에 끼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레인 프로스트를 보며 자라 사실상 그렇게 황소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니는 또한 코디의 발명이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로스트의 죽음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상황이 바뀌고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게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레인의 죽음은 스포츠 안전조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쟁자들과 팬들 모두가 로데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블라이딩에 더 큰 경외심과 신중함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멜스톤 몬테나 출신의 블라이더 네바다 뉴먼은 e스포츠는 매우 위험하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e스포츠를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들 역시 블라이딩에 내재된 위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e스포츠에 대해 더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인 프로스트의 영향력은 현대 블라이딩에도 남아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라이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은 그의 재능과 인격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헌신에서 동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블라이더 네이선 셰이퍼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축하하는 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를 존경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블라이딩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안전조치 개선을 통해 레인 프로스트를 기려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용감하게 살아가세요.